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의 정중앙 폴란드. 이 비행기로만 10시간이 넘는 이 먼 두 나라가 사실은 영혼의 단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PD님은 혹시 폴란드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2002년 황선홍 선수가 이제 폴란드한테 골을 넣었을 때 우리한테 당했던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연식이 드러나는 대답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조금 더 뜯어보면 공통점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일본 이 틈바구니에서 좀 치였다면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툭하면 침략당하고 심지어 지도에서 나라가 123년이나 지워지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이 두 나라에는 번역기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똑같은 감정이 흐릅니다. 이 한국인에게 뼈에 사무치는 이 한이 있다면 놀랍게도 폴란드인에게는 이 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아노의 시인이죠. 이 쇼팽이 폴란드인의 영혼이라고 했던 그 단어 잘. 이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은 억울함, 운명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도끼. 우리의 한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감정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맨주먹으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폴란드도 똑같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과 경제 위기를 딛고 지난 30년간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폴란드의 국장인 하얀 독수리처럼 비상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유럽의 독수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 이란성 쌍둥이 같은 두 나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1989년으로 돌려봅시다. 냉전이 막 끝나고 폴란드가 이제 막 시장 경제의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가난했고 두 가지가 절실했습니다. 돈과 기술이죠. 물론 폴란드도 처음에는 잘 사는 옆집 부자, 서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을 좀 쳐다봤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서구 열강들 폴란드를 좀 무시했거든요. 당시 폴란드 자동차의 자존심이었던 국영기업 FSO를 인수할 때 미국의 GM이 내민 제안서에는 폴란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너희 고유 모델, 기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하청이나 해. 그리고 사람은 좀 많이 잘나야겠다. 폴란드 입장에선 자존심이 확 상하죠. 우리는 파트너를 원하는데 쟤들은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을 하네. 바로 그때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국의 대우가 등장합니다. 김우중 대우회장은 폴란드의 이 마음, 그 잘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90년대 후반 폴란드 거리의 차 3대 중 1대는 대우차였습니다. 대우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한국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아이콘이 됐죠. 비록 1999년 대우그룹 해체로 끝은 아팠지만 이때 심어놓은 한국에 대한 신뢰는 훗날 한국 기업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렇게 얘기할 만한 반전 역사가 나옵니다. 대우가 자동차로 달릴 때 또 다른 한국 대기업이 아주 독특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LG입니다. 근데 LG 하면 가전제품 생각하시잖아요. 이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LG가 은행을 했다고? 한국에서도 안 하는데? 네, 이 1990년대 중반 LG그룹, 당시 LG증권입니다. 이 LG증권은 폴란드의 페트로 은행을 인수합니다. 제조업 기업이 해외 상업은행을 인수한 아주 희귀한 사례죠. 당시 폴란드는 금융 시스템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LG는 여기서 선진적인 금융기법과 신용카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비록 IMF 외환위기로 2000년대 초반에 아쉽게 철수했지만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국 기업은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돈의 흐름, 금융도 볼 줄 안다. 이 시대를 앞서간 도전이 20년 뒤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대우의 퇴장과 LG은행의 철수, 잠시 끊어졌던 인연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 대우가 닦아놓은 터 위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유럽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지으면서 폴란드를 유럽 전기차의 심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번 한국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봅시다. 이 제조업, 대우, 삼성, LG 이들이 길을 닦았고 방산, 한화, 현대, 로템이 덩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공장을 돌리고 무기를 사려면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입니다. 1990년대 LG 페트로은행이 아쉽게 철수했던 그 금융의 빈자리를 2020년대 한국의 은행들이 다시 채우러 들어갑니다. 최근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폴란드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며 동유럽 금융허브를 노리고 있고 IBK 기업은행은 현지 법인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과거처럼 단순히 은행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진출해 있는 35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폴란드의 인프라와 방산에 직접 이 혈액, 돈을 공급하기 위한 전략적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90년대 대우 티코가 달렸던 그 길 위를 이제는 K전차가 달리고 그 뒤를 한국의 자본이 든든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한과 이 자리라는 아픔을 공유했던 두 나라. 이제는 서로의 등을 맡기는 가장 든든한 경제적 혈맹이 됐습니다.